삼거리에서 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뒷고무를 들이받아요. 네. 그런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아버지만 돌아가셨어요. 운전석과 뒷좌석의 엄마와 아들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. 그렇게 사망 진단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해서 나가서 화상이 돼버렸죠. 그러고 장례가 치러집니다. 나중에 보니까 보험이 그 전부터 한 7개 정도. 가시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만나시게 되셨다고요? 그렇죠. 법의학은 환자를 보는 학문이 아니잖아요. 병원에는 법의학과가 없습니다. 의과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은사님께서는 법의학 교실을 만들 거니 이 중에서 법의학을 누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. 네. 수업 끝나고 찾아갔죠. 실은 제가 법의학에 관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배가 가장 높으신 김상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. 인천 김상호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세요. 그분 앞에 면접을 가게 되죠. 갔는데 첫 번째 말씀이 질문이 왜 법의학 하려고 그래? 당연한 거죠. 제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분들 부검을 하다 보면 질병의 경과나 새로운 걸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산 사람을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법의학을 선택했습니다 했더니 딱 한 말씀입니다. 참 미친놈 하나 봤네. 그러고 하셨죠. 전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게 저를 이제 인정하신 거죠. 그렇게 해서 1년 차가 되니까 네. 법의학 학회가 또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의학 학회를 갔다 옵니다. 혼자 갔다 왔는데요. 갔다 와서 그 김상호 교수님이 저를 찾으신다고. 네. 그러니까 가자마자 엄청나게 불러요. 혼났다고요? 왜 어디를 가고 오는데 어른한테 말 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. 아, 보고 없이. 네. 그러니까 저는 눈물이 쏙 나게 혼났죠. 혼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대한법의학회, 대한민국 법의학의 1호 문국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. 문국진 교수님을 신년에 모시고 식사를 저희가 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김상호 교수님 잘 계시냐고 자네가 그 사람이가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했더니 김상호 교수님이 문국진 선생님보다는 군대 2년 선배세요. 군의관으로 서로 만나시고 후임 군의관. 근데 두 분이 그때 나누실 때 나는 앞으로 법의학을 하려고 한다. 혹시나 앞으로 법의학하는 후배나 제자가 있으면 꼭 좀 자기한테 연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지셨던 거죠, 실은. 그러니까 이제 제가 1년 차 때 법의학학회 혼자 갔다 그랬죠. 네. 갔다 와서 엄청 혼났다고 그랬잖아요. 인편으로 제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. 임자가 찾던 그 제자 한 명이 가니 이제 좀 부탁한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편지를 써서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말도 없이 갔다 온 거예요. 그걸 이제 이게 그날은 너무 눈물이 나는 날이죠. 한 20년 만에 왜 혼났는지를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. 그때서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감동이다. 저는 이 얘기할 때면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게 눈이 있어서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잖아요. 근데 실은 겨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눈사람을 내가 만든 것 같지만 겨울이 아니면 못 만듭니다. 저는 법의학과 제가 왔지만 그 환경을 만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. 그건 제가 알든 모르든 내 지식과 경험 범위를 작더라도 이런 환경과 내가 보이지 않는 여러 응원과 여러 격려와 관심이 몇 가지 있구나. 그래서 제가 그걸 평생에 간직하면서 절대 무가르지 않는 그리고 절대 부끄럽지 않은 법의학자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좀 많이 어렸어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사건이 있으시다고요? 법의학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감정 사건이 한 3,000건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 감정을 돌이켜 보면서 해야 될 법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하나 찾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싱크홀을 발견한 순간입니다. 싱크홀?
뭐 이렇게 부검하러 가시다가 싱크홀을 발견하셨다는 걸까요? 아, 그건 아닙니다. 아니 뭐 싱크홀 네. 사고로 인한 시체를 이렇게 부검하신 건가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실은 2006년도인데 크리스마스 때입니다. 네. 삼거리에서 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뒷고무를 들이받아요. 네. 그런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아버지만 돌아가셨어요. 운전석과 뒷좌석의 엄마와 아들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. 그렇게 사망 진단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해서 나가서 화상이 돼버렸죠. 그러고 장례가 치러집니다. 네? 나중에 보니까 보험이 그 전부터 한 7개 정도 보험이 들어져 있고 사망보험이 7개나요?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죠. 근데 이게 2006년도에 발생한 건인데 2008년도에 저한테 의뢰가 되죠. 2년이나 지나서. 예, 왜냐하면 시신이 없어서 증거가 없는 거지. 사진 몇 장만 있는 거죠. 네. 사진을 봤어요. 네. 사진을 보니까 전방 유리가 2군데가 깨져 있어요. 2군데가 깨져 있다는 건 단일 추돌로 2번 부딪혀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차량은 안전유리예요. 이렇게 거미줄망처럼 이렇게 꺼지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깨진 게 2개면 이분의 머리에도 그렇게 도장찍기를 찍혀야 돼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정형 손상 그러거든요. 손상이 그 흉기와 일치하는 형태. 근데 이분의 이마에도 그게 또 없어요. 또 사고 처리반이 와서 안치실에 있었던 시신을 찍었을 때가 사고 발생으로부터 한 1시간 반 이내거든요. 네. 근데 그 사진에서 보면 뒷면을 찍었는데 시반이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. 시반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인체에 있는 혈액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. 그러니까 등 뒤로 이동하겠죠, 누워있으면. 네. 그래서 시반의 형성을 갖고 사망 시간을 추정을 해요, 대략적으로. 아. 근데 이분이 형성된 시반의 정도는 훨씬 전입니다. 1시간 몇 분 만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. 그렇구나. 그렇다면 심장이 멈춘 것은 사고 발생 이전으로 보여진다. 그리고 차량이 파손에 합동한 사망자의 탑승자 손상이 없다. 네. 그게 제 소견입니다. 그렇게 돼서 결론은 그때 추돌당했던 차 있잖아요. 네. 그 운전자가 실은 그 부인과 내연 관계입니다. 거기에 차를 대고서 부딪히기로 해서 보험을 나누기로 했었어요.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호주까지 도망갔던 아들 잡혀와서 뭐 22년형인가 살고 부인은 17년형 살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시신이 화장돼서 없는 사건의 원인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요. 이걸 법의학으로 밝혀내신 거네요. 네네. 대단하시네요, 진짜. 근데 이 사건에서 과연 가장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경찰 입장에서도 그걸 그대로 넘겼으면 안 되는 거고 그쵸.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흘려보낸 것들이 좀 문제가 커진 게 아닌가. 네. 네, 중요한 건 범죄 연관성, 네. 즉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 한해서 신고하는 겁니다. 근데 변사의 의심을 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. 아. 근데 변사를 의심하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. 저는 그 사건이 변사로 보여요. 그러나 일반 인턴생은 변사로 안 보여요. 사고 처리반도 변사로 안 보여요. 우리가 변사의 의심이 있는 건을 부검하라.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. 얼마든지 우리는 놓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그렇구나. 더더구나 우리는 사망 등록을 하고 장례를 치고 화장 매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. 화장 매장하고 장례를 치르고 사망 등록을 하는 나라예요. 그렇구나. 더 나아가서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. 사람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됩니다.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 실수했을 때 사실 작을 때 딱 다 잡으면 되는데 네. 호미로 막을 걸 가해로 막게 되는 격이 되잖아요. 맞아요. 우리는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. 실수를 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. 네.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. 매년 사인을 모르겠음 하고 등록되는 게 28,000명입니다. 2만 명이나 8,000 된다고요? 그러니까 웬일이야. 사인 분류로 따지면 암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. 어머. 그래서 우리는 발생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, 솔직히. 근데 발생을 분석할 수는 있고 분석하다 보면 어디선가 막을 수 있었던 그것이 열리거든요.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실은 나만 지나가면 돼. 이번만 지나가면 돼. 네. 내 책임도 아니야. 이런 것들이 실은 점점점 우리 사회를 더 어떤 형태로든 위협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처음에 최초에 가장 먼저 본 사람부터 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. 그게 싱크홀을 제가 복지에 넣었던 이유입니다.